60대 중반, 저의 인생의 전환점의 시작은 을지로 지하철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루에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오가는 그곳에서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던 저에게 들려왔던 낮은 음역대의 여성 목소리. 그것도 애잔한 목소리로 마치 누군가의 심장에 직접 노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게 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 노래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성 노숙인이 벤치에 앉아 술에 취한 모습을 하고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눈을 감고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때 묻은 옷과 초라해 보이는 모습, 하지만 그녀의 노래는 저를 45년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지금부터 을지로 지하철역에서 만난 그녀의 정체와 45년 전 기억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을지로 지하철역은 그날 저녁 이전까지 특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역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한 번의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음악대학 교수로 30년을 재직했습니다. 강의도 하고 논문도 쓰고 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음악계에서 활동하고 있고 저는 그들의 성과를 보면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정년이 되는 날, 제 앞에 펼쳐진 것은 텅 빈 시간들 뿐이었어요. 처음 몇 개월은 괜찮았습니다.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면서 시간을 채웠거든요.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시간들이 의미 없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들이 저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10년 전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제가 음악과 일에만 몰두했고 아내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했거든요. 아내와의 이별은 제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있었어요. 그 후 저는 어딘가 불완전한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뭔가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항상 제 곁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음악회도 다니고 제자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났지만 모든 것이 일시적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가슴을 채워주지 못했어요. 정년을 맞은 후 그 공허함은 더 깊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학교에 갈 일도 없고 할 일도 없었거든요.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깨어나는 아침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도 음악을 들으면서도 무언가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왜 하는지, 누구를 위해 하는지 그런 이유들이 다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로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음대 후배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들은 대학 시절 후배와 선배였고 가끔 만나곤 했어요. 요즘 음악계는 어떤지, 좋은 공연이 있는지, 제자들은 잘 지내는지 그런 것들 말이에요. 술잔을 기울이며 시간은 흘렀습니다. 밤이 어느 정도 깊어졌을 때 우리는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을지로 지하철역에 내려갔을 때 후배들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잘 가라고 인사를 하고 저는 강남으로 가는 방향을 확인하고 제가 가야 할 계단을 내려갔어요. 계단 아래는 플랫폼이었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는 사람들, 탑승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음악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지하철 안내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의 이어폰에서 나오는 음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직접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제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요즘 지하철역에서 가끔 공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음악은 다른 것 같았거든요. 계단을 계속 내려가면서도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음성이 점점 선명해질수록 제 가슴이 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깊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누군가의 영혼이 그 음성에 담겨 있는 것처럼요. 마치 깊은 절망 속에서 터져 나오는 신음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파오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그 음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치 강력한 자석에 끌려가는 것처럼요. 저는 그 음악이 나는 곳으로 계속 향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손을 잡아 이끌어가는 것처럼요.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한 여성이 벤치 근처에서 노래하고 있었어요. 한 손에는 술병을 들고 있었고 그 앞에는 작은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노래를 마치자 박수를 쳐주었고 그 통에 돈을 넣고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을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저 그 노래의 아름다움에만 홀렸거든요. 그 여성은 6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거리에서 살아온 흔적이 선명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래가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음악을 더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역은 사람들로 넘쳐났고 그 사이 지하철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 떠밀려 지하철에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하철 문이 닫혔을 때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을지로 지하철역에서 본 그 여성이, 그 목소리가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빌딩들의 불빛이 화려한 서울의 밤이 보였어요. 불이 켜진 고층 빌딩들, 자동차의 불빛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 있으면서도 어딘가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노래가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멜로디, 가사, 그리고 그 목소리. 마치 누군가 제 뇌 속에 음악을 심어놓은 것처럼요. 밤새 저는 그 노래를 생각했습니다. 그 여성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여전히 그 노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도, 샤워를 하면서도, 책을 읽으면서도요. 제 뇌 속의 배경음악처럼 계속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그 노래가 뭔지 알고 싶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나온 노래인가 싶어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를 뒤져봤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혹시 유명한 클래식 음악인가 싶어 찾아봤지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노래를 숨겨둔 것처럼 어디에도 없었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노래는 계속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차를 마실 때도,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도 그 멜로디가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 목소리도 떠올랐습니다. 그 여성의 모습도요. 저는 점점 그 노래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다시 듣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거든요. 을지로 지하철역으로 다시 가면 그 여성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가면 그녀가 또 노래하고 있을 거라고요. 결국 저는 을지로로 향했습니다. 그때와 같은 시간대예요. 저녁 9시경. 을지로 지하철역의 플랫폼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탑승하고 누군가는 내렸어요. 하지만 그 특별한 목소리를 가진 여성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곳저곳을 다니며 그녀를 찾아봤어요. 벤치 근처, 계단 옆, 대합실까지. 하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틀을 더 찾아갔습니다. 다른 시간대에도 가봤어요. 아침, 점심, 저녁. 혹시 다른 지하철역에서 노래하는 건 아닐까 싶어 강남역, 서울역, 광화문역 등 여러 곳을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마치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것처럼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절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접한 그 아름다움을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마치 깊은 바다에서 건져 올린 진주를 다시 바다로 떨어뜨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을지로로 갔습니다. 거의 매일을 말이에요. 혹시 그녀가 나타날까 봐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저는 계속 그 노래를 생각했습니다. 그 여성이 누구인지, 왜 거리에서 노래하는지,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 말이에요. 그리고 며칠 후, 제 휴대폰의 SNS에 한 영상이 떴습니다.
제목은 지하철역에서 노래하는 여성 노숙인이었어요. 누군가가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을지로 지하철역에서 말이에요. 저는 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혹시 그 여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영상이 재생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그 여성이 있었습니다.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장소에서 노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부르던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화면 속에 그 노래가 울려 퍼지자 저는 한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멜로디, 가사, 그 목소리. 모든 것이 제 가슴을 후려쳤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저는 갑자기 깨달았거든요. 그 노래가 무엇인지를요.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요. 그 노래는 제가 대학 시절 사랑했던 정미 씨와 함께 만든 곡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밤을 새워가며 만들었던 그 사랑의 노래였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분명했습니다. 45년이 흘렀지만 그것은 분명히 정미 씨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변했을지도 모르지만 그 목소리 속에 담긴 감정만큼은 예전과 같았거든요. 저는 댓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놨어요. 가사 내용이 정말 애잔하다는 댓글, 사랑에 대한 노래 같다는 댓글, 노래하는 분의 사연이 궁금하다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감정적인 댓글을 남겼어요. 이 노래를 듣고 눈물이 났다고, 마음이 아팠다고요. 또 누군가는 이 여성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왜 거리에 나가게 됐는지 말이에요. 모두가 그 노래의 아름다움에 감동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노래에 감동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저는 그 노래의 주인공이었으니까요. 그 노래는 제 이야기였고 정미 씨의 이야기였거든요. 저는 영상을 계속 봤습니다. 밤새 봤어요. 사람들의 댓글을 읽고 영상을 다시 재생하고 또 읽고 또 재생하고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게 보낸 메시지를 해독하려고 하는 것처럼요. 생각할수록 이상했습니다. 45년이 흘렀는데 정미 씨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거리로 나가게 된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만든 그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는 걸까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가슴을 움켜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45년 동안 저는 정미 씨를 지우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미 씨를 잊었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가슴 한구석에는 항상 정미 씨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SNS 영상 속에서 정미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노숙인으로요. 거리에서 우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던 정미 씨를요. 저는 영상의 업로드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사흘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정미 씨는 아직 을지로 지하철역에 있을 겁니다. 혹은 어딘가 다른 곳에서 노래할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정미 씨를 찾아야 한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요. 그것이 45년 동안 제 가슴 한구석에 있던 사람을 다시 만날 기회였으니까요. 그 영상을 본 후로 저는 매일 을지로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계획 없이 흘려보내던 시간들이 이제는 하루하루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녀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점심을 먹는 것도, 저녁을 먹는 것도 그녀를 만나기 위한 행위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을지로로 향했습니다. 정미 씨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아침 을지로역은 출근하는 사람들로 바빴고 거리에서 사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점심 시간에도 갔습니다. 혹시 정미 씨가 낮 시간에 먹을 것을 구하러 나올까 봐서요. 하지만 점심시간에 을지로역에서도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에도 갔습니다. 원래 정미 씨를 만났던 시간은 저녁이었으니까요. 영상 속의 장면도 저녁이었고요. 저는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을지로 지하철역에 있었습니다. 계단 근처, 벤치 옆,
대합실 한 구석에서 말이에요. 하지만 정미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2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항상 같은 장소에서 그녀가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영상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정미 씨의 모습, 정미 씨의 목소리, 정미 씨가 부르던 우리의 노래. 모든 것이 제 가슴을 적셨습니다. 정미 씨가 거리에 있다는 그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정미 씨가 노숙인으로 살고 있다는 그 사실. 정미 씨가 혼자 있을 거라는 그 생각. 정미 씨가 힘들어하고 있을 거라는 그 생각. 저는 을지로 지하철역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일부 후배들이 저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연락이 없다며, 어디 아픈 건 아니냐며 물어봤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을지로 지하철역에 가서 한 여성을 찾고 있다고, 45년 전 첫사랑을 찾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들릴 게 뻔했거든요. 저는 지인들의 연락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자 답장도 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오직 을지로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미 씨는 왜 그 노래를 부르는 걸까? 어떻게 우리의 노래를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걸까? 45년이 흘렀는데 말이에요. 혹시 정미 씨도 나를 기억하고 있는 걸까? 그 시절의 나를 그리워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생계를 위해 부르는 노래일 뿐인 걸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자꾸만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무서운 생각도 들었어요. 혹시 정미 씨가 더 이상 지하철역에 없는 건 아닐까? 혹시 정미 씨가 다른 곳으로 떠나가 버린 건 아닐까? 아니면 뭔가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불안감이 저를 계속 을지로로 몰아갔습니다. 날씨도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초가을을 지나 본격적인 가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더 두꺼운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을지로로 가는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주일, 3주일이 흘렀을 때 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을지로에 가도 정미 씨를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냥 지나쳐가는 시간들만 남았어요. 혹시 그 영상이 오래전 찍은 것은 아닐까? 정미 씨가 이미 거리를 떠났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제 마지막 기회 같았거든요. 45년을 공허함 속에서 살아온 제 인생의 마지막 기회처럼요. 어느새 을지로 지하철역은 저의 새로운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피스텔보다 을지로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고, 계단 옆에 서 있고, 어딘가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었어요. 그렇게 3주가 흘렀습니다. 거의 매일을요. 그리고 어느 날 저녁. 그날 저녁도 저는 을지로 지하철역에 있었습니다. 저녁 7시경. 퇴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던 시간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한 벤치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서도 혹시 정미 씨가 나타날까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SNS에서 봤던 그 노래. 그 익숙한 멜로디가 어디선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것은 그 영상 속의 노래와 같은 노래였고, 그것은 정미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45년을 기다린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손을 잡아 이끌어가는 것처럼요. 사람들을 헤치고 나가며 음악이 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역 한 구석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여성을 둘러싸고 그녀가 부르는 노래를 감상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정미 씨가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그녀는 지하철역 한 구석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 본 그날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술병을 들고 있었고, 그 앞에는 작은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멀찌감치 바라봤습니다. 45년의 세월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분명 그녀였습니다. 얼굴은 늙었고 몸은 야위어 있었지만
그녀는 분명 정미 씨였습니다. 그 노래를 듣고 있으니 저는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대학교 음악실에서 우리가 함께 만들었던 그 밤이 떠올랐거든요. 정미 씨가 가사를 쓰고 저는 멜로디를 만들었던 그 시간. 밤을 새워가며 한 악절 한 악절을 만들었던 그 시간. 노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작은 통에 돈을 넣었습니다. 정미 씨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지난 3주일간의 기다림이 이 순간을 위한 것 같았거든요. 저는 사람들을 해치고 정미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미 씨, 당신이 맞나요? 정미 씨 아닌가요? 정미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정미 씨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마치 누군가 예상 밖의 사람을 본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미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미 씨는 제 이름을 부르거나 인사하는 대신 도망치듯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미 씨는 빠르게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지나갔고 저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정미 씨, 잠깐요. 제발 잠깐만요. 저는 정미 씨를 따라가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정미 씨는 계속 달렸어요. 지하철역의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저희를 봤습니다. 누군가는 경찰을 부르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정미 씨의 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계단 근처에 서였습니다. 저는 정미 씨의 팔을 살며시 잡았고 정미 씨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빼려고 했습니다. 정미 씨, 저예요. 용훈이에요. 당신의 용훈이에요. 저는 정미 씨에게 외쳤습니다. 우리 이야기예요. 제발 저와 이야기해줘요. 정미 씨는 계속 저를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을 마주치는 순간 정미 씨의 저항이 멈춰졌어요. 마치 누군가 정미 씨의 몸에서 힘을 빼버린 것처럼요. 그 순간 정미 씨는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45년 만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하철역의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밤 10시를 넘기자 지하철 안의 사람들도 드물어졌고 플랫폼의 사람들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저와 정미 씨는 을지로 지하철역의 한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마치 우리만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처럼요. 정미 씨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의심, 두려움, 놀람, 그리고 그리움. 모든 것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정미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치 손을 놓으면 정미 씨가 다시 사라질 것만 같은 두려움 때문에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45년 만이었어요. 을지로 지하철역의 벤치에 앉아 저는 정미 씨에게 물었습니다. 정미 씨, 기억나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요. 정미 씨는 조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이 아팠어요. 마치 먼 과거를 바라보는 것처럼요. 우리 인연의 시작은 대학교 때였습니다. 정미 씨는 성악과 학생이었어요. 저는 정미 씨의 목소리에 먼저 홀렸습니다. 음악실에서 우연히 들은 그 목소리. 마치 천사의 목소리였거든요. 저는 그 목소리에 매료됐고 몇 개월을 그 복도를 맴돌며 정미 씨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을 때 정미 씨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마치 누군가 제 심장을 직접 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음악실에서, 도서관에서, 카페에서. 음악에 대해 이야기했고 우리의 꿈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제안했습니다. 함께 곡을 만들어 볼까?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곡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담은 그 곡을요. 밤을 새워가며 만들었습니다. 가사 한 줄 한 줄을 다듬고 멜로디를 여러 번 고쳤습니다. 정미 씨, 이 노래는 우리 거예요. 영원히 우리 둘만의 노래예요. 저는 정미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 노래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아요. 우리 둘이서만 불러요.
정미 씨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어요.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우리의 사랑이 갑자기 정미 씨가 학교를 나오지 않으면서 끝이 나버렸습니다. 정미 씨의 집에 수백 번 찾아갔지만 정미 씨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45년이 지나 지금에서야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는 질문에 정미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부도나고 학교를 그만둔 후 저는 당신을 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잊을 수 없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빚이 많이 남았거든요. 음악은 제게 사치였습니다.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어요. 정미 씨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과거가 담겨 있었어요. 작은 회사에 다녔어요. 급여 받는 대로 빚을 갚고 겨우 먹고 살 정도만 챙겼어요. 밤낮으로 일했어요. 때로는 야근도 하고 때로는 주말도 없이요. 손가락이 굳을 정도로 말이에요. 하지만 일을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문득문득 당신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정미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도 밤에 혼자 있을 때도 우리의 노래가 자꾸만 떠올랐어요. 당신이 제 손을 잡고 이 노래는 우리 거야. 영원히 우리 거야라고 말했던 그 순간 말이에요. 정미 씨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났어요. 혼자인 것이 너무 외로워서 저는 누군가를 만났어요. 처음엔 좋은 사람이었어요. 정말로요. 정미 씨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담겨 있었는지 느껴졌어요. 함께 음악학원을 열었어요. 당신과 함께했던 그 음악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행복했어요. 아이들 앞에서 성악을 하고 음악을 가르치면서 마치 시간이 역행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 꿈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모든 게 무너졌어요. 정미 씨는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남편의 사업 투자가 실패했어요. 큰 빚이 생겼고 음악학원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 후로는 또다시 지옥이었어요. 폭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밤마다 두려움에 떨었어요. 이유도 모르는 분노에 맞아야 했어요. 제가 밥을 잘못 지었다고, 집을 잘 치우지 못했다고, 모든 일의 원인이 제 탓이라고요. 정미 씨의 목소리는 더 떨렸어요. 비명을 질러도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혼자 그 고통을 견뎌야 했어요. 용훈 씨, 죽을 것 같았어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저는 정미 씨를 안으려 했지만 정미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견딜 수 없었어요.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떠났어요. 하지만 떠나고 나니 더 절망적이었어요. 나이가 들었고 직업도 없었고 돈도 없었어요. 자식마저 남편이 데려갔어요. 법적 절차도 제게 불리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가 되었어요. 정미 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엔 쪽방촌에 들어갔어요. 강남역 근처의 작은 쪽방이었어요. 방 한 칸에 겨우 누울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밤새 일했어요. 편의점 알바, 식당 주방, 청소 용역.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어요.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허리가 휠 정도로요. 정미 씨의 손을 들었어요. 손이 이렇게 거칠어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요? 그 손에 키스를 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계속 부족했어요. 쪽방 월세도 못 낼 지경이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거리로 나왔어요. 정미 씨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서울역 근처에서 노숙인 쉼터를 전전했어요. 여름에는 공원의 벤치에서 잤어요. 겨울에는 지하도에서요. 비 오는 날이 가장 힘들었어요. 우산도 없고 몸도 떨렸어요. 사람들이 저를 지나칠 때 저는 공기처럼 무시당했어요. 정미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그냥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거울을 봐도 제가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변했어요. 머리는 휘어지고 피부는 거칠어지고
손은 갈라졌어요. 정미 씨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무거웠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어요. 저는 을지로 지하철역에 들어갔어요. 따뜻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있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우리가 대학 다닐 때 자주 오던 곳이라는 걸요. 정미 씨가 천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거기서 저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노래를요. 처음엔 생계를 위해서였어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으로 밥을 먹기 위해서죠. 정미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래를 부를 때마다 당신이 생각났어요. 당신이 제 손을 잡고 이 노래는 우리 거야. 영원히 우리 거야라고 말했던 그 순간이요. 저는 45년을 그 노래를 불렀어요. 정미 씨의 목소리는 이제 비음이 섞여 있었어요. 아무도 그 노래의 진짜 의미를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혹시 당신이 어딘가에서 저를 찾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당신이 이 노래를 들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매일 밤 저는 같은 벤치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겨울에 손가락이 굳어도, 여름에 땀이 흘러도, 비가 내려도 저는 그곳에 있었어요. 당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요. 정미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45년을 기다렸어요. 당신을 다시 만나기를. 어떤 때는 마음속으로, 어떤 때는 지하철에서 같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당신을 기다리면서요. 정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왔어요. 정말로요. 당신이 저를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45년을 기다린 그 목소리. 제가 가장 그리워하던 그 목소리였어요. 정미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저를 안았을 때 저는 모든 고통이 의미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45년의 힘든 시간들이 정말 길었지만 당신을 다시 만나기 위한 기다림이었다는 걸요. 정미 씨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하지만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본 진정한 미소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을지로 지하철역의 사람들은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미 씨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마치 손을 놓으면 정미 씨가 다시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정미 씨, 지금부터는 혼자가 아니에요. 저와 함께 가세요. 저는 정미 씨에게 말했습니다. 정미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에는요. 하지만 제가 정미 씨의 손을 꼭 잡고 있자 결국 정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정미 씨를 제 오피스텔로 데려갔습니다. 그 공간에 들어섰을 때 정미 씨 얼굴에 비친 안도감을 보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인 것 같았어요. 정미 씨가 소파에 앉아 울음을 터뜨렸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절망의 울음이 아니라 그토록 기다렸던 안도감의 울음이라는 거요. 45년을 혼자 견딘 정미 씨가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정미 씨를 안았어요. 말 없이요. 단지 그렇게 안았을 뿐입니다. 첫 번째 할 일은 정미 씨의 신분을 되찾는 것이었어요. 거리에 살면서 주민등록이 폐기되었을 거였거든요. 정미 씨는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주민센터에 가서 모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정미 씨의 옛날 신분증을 찾고 옛날 주소들을 확인했어요. 정말 오래된 기록들을 한 건 한 건 파고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후 정미 씨의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나왔습니다. 정미 씨가 그 주민등록증을 들었을 때 정미 씨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것은 제가 본 첫 번째 진정한 미소였습니다. 법적으로 다시 존재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정미 씨가 스스로 다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그 과정의 미소였어요. 용훈 씨, 이제 저는 다시 존재하는 사람이 된 거네요. 정미 씨가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리고 마음으로도요. 그 다음은 정미 씨의 건강검진이었어요. 저는 정미 씨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여러 검진들을 받게 했어요. 정미 씨의 신체 상태는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았지만 거리 생활의 흔적들이 분명했습니다.
영양 부족으로 인한 빈혈,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 질환, 근력 약화요.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적 상처였어요. 의사는 정신건강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단순한 신체적 회복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미였거든요. 저는 정미 씨를 정신건강의학과에 데려갔어요. 처음에 정미 씨는 저항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누군가에게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미 씨는 천천히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미 씨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매일 아침 커피를 함께 마셨고, 낮에는 강남역 근처를 산책했고, 저녁에는 음악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치료의 과정이었어요. 신뢰를 다시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정미 씨가 다시 한번 누군가를 믿을 수 있도록요. 몇 주가 지났을 때 저는 정미 씨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정미 씨, 우리 함께 음악을 시작해 볼까요? 성악을 다시 해봐요.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요. 정미 씨는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용훈 씨, 제 목소리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을 거예요. 정미 씨가 말했습니다. 45년이 흘렀고, 거리에서 살았고, 이제 제 성대도 낡았을 거예요. 그래도 좋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당신의 목소리는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그 또한 당신의 목소리일 테니까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정미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오피스텔의 작은 방을 개조해서 음악실을 만들었어요. 피아노를 들여놓고 악보들을 준비했습니다. 45년 전 대학 음악실과는 다른 공간이었지만 그곳에는 음악에 대한 같은 열정이 있었어요. 정미 씨가 처음 노래했을 때 정미 씨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성대가 굳었을 거고 거리 생활에 후유증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정미 씨가 다시 음악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죽어가던 꽃이 다시 피어나는 것처럼요. 저는 매일 정미 씨의 성대의 운동을 도와주었습니다. 정미 씨는 천천히 목소리를 되찾아갔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정미 씨의 목소리는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저는 정미 씨 안에 살아있는 음악을 볼 수 있었어요. 3달이 지났을 때 정미 씨의 목소리는 거의 예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더 깊었어요. 더 잘 울렸습니다. 45년의 세월과 거리 생활의 고통이 그 목소리에 담겨 있었거든요. 정미 씨, 당신의 목소리는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저는 정미 씨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깊고 더 따뜻해졌어요. 이전에 당신의 목소리도 아름다웠지만 지금의 당신의 목소리는 영혼이 담겨 있어요. 정미 씨가 웃었어요. 진정한 웃음이었습니다. 마치 얼음이 녹으며 그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새싹 같은 그런 웃음이었어요. 제가 정미 씨를 안게 되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45년 동안 찾던 그 감정이라는 것을요. 정미 씨가 음악을 다시 시작했을 때 저는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성된 사랑이라는 것을요. 정미 씨를 돌보면서 저는 점점 깨달았어요. 사랑이 단순히 그리움이나 추억만은 아니라는 것. 사랑은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상처를 함께 안아주는 것. 그리고 사랑은 누군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정미 씨의 손을 잡을 때마다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45년이 지났지만 진정한 사랑 앞에서 그 긴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는 여기 지금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정미 씨는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던 눈빛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거리에서 배운 경계심이 조금씩 녹아갔어요. 그리고 정미 씨의 얼굴에는 미소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을 다시 만나니까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정미 씨가 말했습니다. 45년을 기다린 보상이 이건가 싶어요. 당신 곁에 있으니까 제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아요. 용훈 씨, 저는 당신을 사랑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요. 정미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5년을 그 사랑을 품고 살았어요. 그 사랑만으로도 저는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45년 동안 제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정미 씨. 그 정미 씨가 지금 여기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미 씨도 저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그 노래를 다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45년 전에 만들었던 그 노래를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느낌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부르는 노래에는 45년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청춘의 음악에서 인생의 음악으로 변해 있었어요. 정미 씨의 목소리에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뒤에는 회복이 있었고, 회복 뒤에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 아침 커피를 함께 마시고, 낮에는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음악을 함께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삶입니다. 정미 씨 상처 위에 살이 차올랐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거리에서의 경험은 정미 씨에게 남겨진 깊은 상처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는 힘도 정미 씨에게 생겼습니다. 저도 달라졌습니다. 정년 후의 공허함은 이제 사라졌어요. 대신 정미 씨가 있습니다. 정미 씨의 웃음이 있습니다. 정미 씨의 노래가 있습니다. 을지로 지하철역은 더 이상 비극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두 영혼이 만나 다시 살아가기로 한 사랑의 무대가 되었어요. 정미 씨와 저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을지로 지하철역을 방문합니다. 우리가 만난 그 벤치를 보러요. 그곳에 앉아서 우리는 우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가 45년 전에 만들었던 그 노래를요.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누군가가 다가옵니다. 누군가가 멈춰서 우리의 노래를 듣습니다. 그들은 모를 거예요. 그들이 듣고 있는 이 노래가 담고 있는 45년의 세월을, 45년의 고통을, 그리고 45년의 그리움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미 씨와 제가 다시 함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일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음악은 계속될 것이고 우리의 사랑도 계속될 것입니다. 비록 늦게 왔지만 이 시간이 우리에겐 영원입니다. 우리는 이제 45년의 시간을 다시 채우고 있어요. 천천히, 그리고 함께요. 혹시 당신도 우리처럼 누군가를 기억하고 있다면 저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첫사랑이, 당신의 그 사람이 혹시 어딘가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을지로 지하철역에서 시작된 우리의 황혼의 사랑이 당신에게도 용기를 주길 바랍니다. 을지로 지하철역에서의 만남 이후 저는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정년 후 공허했던 제 인생이 정미 씨를 만나면서 다시 채워졌어요. 그것은 단순한 사랑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정미 씨의 45년 고통을 함께 안으면서 저는 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얻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황혼의 나이에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사랑을 덜 소중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간절했습니다. 45년을 떨어져 있다가 만난 그 순간의 기쁨은 그 어떤 청춘의 사랑보다 깊고 따뜻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누군가를 기억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혹은 현재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요. 혹은 지금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첫사랑이, 당신의 그 사람이 혹시 어딘가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45년을 기다린 정미 씨처럼요. 또한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 사람과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처럼 45년을 떨어져 있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정미 씨와 저는 이제 매일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을지로 지하철역 벤치에서 만난 그 기적을 절대 잊지 않으면서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곳을 방문하고 우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45년 전에 만들었던 그 노래를요. 그 노래는 여전히 우리 것입니다. 영원히요.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건드렸다면 꼭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당신의 사랑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저는 계속해서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가져올 것을 약속합니다. 을지로 지하철역의 벤치에서 우리는 여전히 노래하고 있습니다.